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는 오늘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지난주에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뉴딜 사업 하기에 따라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국회의원 한 분씩 먼저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 한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기명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의원님, 한국판 뉴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가서 아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도 요청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국가발전계획이 많이 바뀐 셈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한 6개월 이상 코로나 방역에 전 국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초래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그 소비 위축, 그리고 또 경기 침체, 또 고용 대란, 이런 악순환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거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차 추경을 통한 그 대응은 충격을 완화한 그런 대책이었다면, 이번에 그 K 뉴딜, 한국형 뉴딜은 이런 이 새로운 비대면 사회,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위기를 적극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경제 구조 대전환, 그런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 의원님, 적극적인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뉴딜이라는 말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거든.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성장 이것도 뉴딜이다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스마트 뉴딜, 창조 경제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번에 가장 역점적인 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러는데 좀 얘기들도 비슷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렇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뉴딜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사회적 대타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보였던 목표와 가치의 부재, 이것에 비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MB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이 컨셉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치 수박 같았어요. 겉은 녹색이라고 해서 파란데 안을 보니까 빨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은 어디로 가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도 시대 상황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래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비상사태에 어떻게 인류가 대응할 것인가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걸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전혀 목표나 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코로나19로 비롯한 경제위기, 또 하나는 기후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문명의 대전환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 가치는 이번에 분명해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뉴딜이 원래 이제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 그런 가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이게 분권의 가치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도형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걸 하나씩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기를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각오가 좀 다른,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하시죠. 예, 신 의원님. MB 정부의 그 녹색 성장은
그 SOC 중심 그리고 또 재정을 투자한 그런 경기 부양책이었다 이렇게 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우리 그 한국형 뉴딜은 재정 투자 병행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아마 구조, 시대 대전환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뉴딜은 수박같이 겉은 녹색이고 속은 빨겠는데 문재인 정부 뉴딜은 겉과 속이 다 녹색일 거다. 네, 좋습니다. 천 교수님, 그런데 지금 뉴딜 160조 원 넣겠다는 게 5년 계획이란 말이죠. 네.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게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은 160조 원에 190만 개 일자리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사업을 하게 될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썼던 게 처음엔 이제 통화 정책을 쓰다가 지금 이제 재정 정책으로 전부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지금 재정 정책을 이제 돌입을 했는데 대부분 두 가지 축이에요. 그게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쪽으로 어떻게 산업 구조를 변환할 것인가. 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디지털 그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5G 쪽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G 쪽을 앞서서 이미 이제 비대면 산업 쪽으로 조금 가겠다라고 하니까 좀 앞서 있는데 이 그린 뉴딜에 나타나고 있는 클린 에너지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갭을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청사진에는 주로 뭐가 나와 있냐면 뭐 160조를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90만 개 일자리. 사실 그거 이제 확실히 현재 나타나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2년을 넘어서 다음 정부까지 아마 최소 10년 이상을 진행해야 된다면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전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190만 개 그리고 내부 콘텐츠보다는 우리가 산업 전환기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정치권 그리고 뭐 야당이라도 서로 합의하는 데는 이러한 기본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저는 이게 뭐 190만 개가 과연 나올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목표치 이 계획이라기보다는 목표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치. 그런데 이제 되게 우리가 뉴딜 얘기하면 미국 예를 많이 들잖아요. 당시에 이제 일자리를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안 되니까 지금 재정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뭐 그 말씀은 맞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게요. 당시에는 재정을 투입한 만큼 일자리가 나왔다면 이번엔 사실 일자리는 그렇게 목표치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는 소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그린 뉴딜 이쪽은 그 지금 클린 에너지라고 하시는 게 되게 지금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 몇 개 이렇게 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어차피 분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그냥 전력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도형으로 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럼 지역 주도형 그린 뉴딜로 간다고 하면 이때는 사실 일자리를 그렇게 예전처럼 고용 몇 명 하나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 거거든요. 예컨대 태양광을 한다 혹은 뭐 풍력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수백 명이 참여하는 혹은 수십 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가 그만큼 나올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접근 방식, 즉 기존에는 기업 주도형으로 갔다면 이걸 지역 주도형, 시민 주도형으로 가서 저는 오늘 그 광주형 그 시민 주도의 에너지 분권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 이걸 오늘 내놓는 걸 보고
아, 광주가 이번에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다. 여기서는 일자리 몇 개를 이 목표로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업 중심이 아니라 또는 큰 자본 중심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으로 가면 어쩌면 일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방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접근 방식이 이번에 좀 바뀌었다. 190만 개라는 게 이게 꼭 실현 가능한 목표치라기보다는 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과정을 하기에 따라서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이제 아까 그 시민 주도형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생산해내는 곳은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역할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이번에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전 190만 개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정착돼 가지고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일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기부터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열어놓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뉴딜 사업에서 보통 초반에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응용하는 단계라면 실질적으로 정말 그 어떤 이 일자리가 파생되는 부분은 응용 단계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어떤 곳에 어떻게 지금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대기업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는 그게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 부분은 짧게 제가 좀 반박을 좀 해야겠는데요. 뭐 정 교수님 말씀 틀렸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둘 다 저희 당의 미래전원 K뉴딜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그린뉴딜 분과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디지털 뉴딜 쪽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 쪽은 특히 몇 번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지역 분산형 체제거든요. 에너지 분산과 자립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여서 요거는 기업이 주도하게 그냥 놔두면 오히려 좀 어렵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기업이 주도를 해주고 거기에 일부를 주민 참여 방식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주도를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지자체, 광역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린 뉴딜 쪽에서는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이 조금 좀 현실과는 좀 다르다. 디지털 뉴딜 쪽은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정부 주도의 어떤 계획들이 나오면서 이걸 지역 주도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국형 뉴딜이 지역 주도 뉴딜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하던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신원님 혹시 또 뭐 기대되는 게 있으십니까? 우선 이번 뉴딜의 핵심적인 추진 방향은 첫째는 일자리 창출 등 그런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네. 그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 국가 균형 발전, 이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 그리고 이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두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은 이런 점에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그런 예산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전남, 광주 여기는 지역 특화 사업과 또 천혜의 여건 자체가 이 그린 뉴딜과 굉장히 아주 그 장점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 이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께서도 그제 서남해안을 둘러보셨는데요. 우리 전남 이번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사업이 해상 풍력 이거고 우리 지역은 그런 해상 풍력의 어떤 플랜트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 각종 어떤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또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좀 외람됩니다만 하여튼 참여정부 때도 일을 해보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일을 해봤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지역주도형의 의지가 분명해요. 아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보면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이 지역 주도형에 관한 거거든요.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말씀을 계속 이걸로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그 정부의 그 지역 관련한 발언들을 봐왔는데, 의지를 봐왔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린 뉴딜은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어차피 가야 될 전환의 길인데 좀 빨리 서둘러 가자, 뭐 앞서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러는데 묘하게 전남은 지금 블루 이코노미 사실 한 지가 꽤 됐고요. 또 광주도 AI 비롯해서 디지털 관련해서 전략 산업으로 하고 있는 거 꽤 됐거든요. 물론 또 전남 쪽에서도 뭐 그린만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쪽도 하고, 또 광주 쪽에서도 뭐 디지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린 뉴딜 쪽도 합니다만, 오늘 또 광주시가 뭔가 계획들을 발표했고, 지난주에 또 전라남도도 발표했고, 하나하나 좀 각각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나오셨으니까 한번 짚어보죠. 자, 민 의원님, 아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광주형 뉴딜 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면서 쭉 봤는데요. 네. 우선 이 목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그 어떤 이 녹색 전환 계획보다, 에너지 전환 계획보다 앞서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너무 같은 당이라고 너무 좋은 평가하시는 아니 뭐 그렇게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광주의 RE1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제출이 아니죠. 그 산단이나 그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를 전부 다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로 쓰는, 이게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게 되게 100%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를 쓰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RE100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게 2035년까지 완벽하게 다 마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표가 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2035년 RE100실이 광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어떻게 개원하기 전부터 이 일에 이제 관여를 해서 자꾸 들어가서 봤는데, 광주의 시민사회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아마 그 진행자께서도 뭐 자꾸 그런 거 보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시민사회의 역량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제대로 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광주의 지금 이런 녹색전환 계획, 에너지전환 계획이나 뉴딜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 교수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이게 광주형 뉴딜과 전남형 뉴딜을 따로 보는, 지역 관점에서 뉴딜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의 케이스를 보면 이제 전라남도가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심입니다.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전라남도의 몫이라면, 광주가 향후 이렇게 뉴딜에서 중점을 두는 게 이런 그린 에너지를 유통하는 과정,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광주가 가지고 있는 AI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된 그린 에너지를 시장에 유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디지털 뉴딜과 이 그린 뉴딜이 접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광주가 따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초기 단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남이 따로 가고 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이 된다.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전체 오히려 이런 그린 에너지 관점에서는 전라북도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 전체가 생산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광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지역 관점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거 자체는 당분간은 또 앞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통합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 정 교수님께서 그런 이제 뭐 생각을 광주 전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먼저 앞서서 다 해주셨는데 신현님 일단 전라남도가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관련된 계획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듣고 이야기를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광주와 전남이 뭐 디지털과 그린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 그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의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산업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번 그 한국형 뉴딜에 굉장히 좀 가슴 떨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이제 우리 그 에너지 기업인 한전을 그 광주 전남이 유치했고 네. 또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기반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 뉴딜이 그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적용되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도 너무 또 많이 호환이 되고 1년 전에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대통령 모시고 그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을 선창하면서 특히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 그린 뉴딜 정책 중에 아주 주요한 과제인 에너지 전환 사업의 산화매연을 굉장히 주목하셨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그 이야기됐던 태양광 에너지보다도 이 해상풍력이 실제로 원전이라든가 탈석탄의 주요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그 거점이 가장 여건이 좋은 데가 또 우리 산화매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영남권의 철강, 조선, 그 자동차였다면 이제 이 새롭게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한국형 그 뉴딜은 우리 지역이 새로운 미래 신산업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될 건 지금 이제 두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광주 전남 관계에서 정 교수님이 전남은 생산 중심으로 보시고 광주는 유통이나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다시 깊이 있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가 오늘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45년에 에너지 자립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전남에서 생산한 혹은 전북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갖다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주 집권화된 중앙 집권적인 전력 공급 체계, 생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굉장히 산업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너무너무 중요한, 특히 전기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저희는 거의 한 4군데 정도에 집중돼 있거든요. 큰일 나죠. 한 군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기본적으로 분산 전원을 기본으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분명하게 뭐 아까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체계를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이거를 전남과 전북과 이렇게 하면 또 지금 한전의 이 전력 공급 체계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네. 되게 좀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보면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도 좋고 전남의 계획도 좋고 광주의 계획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모신 두 분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국회에 계시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다 청와대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이 광주 전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할까요? 사실 160조라는 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이미 뭐 우리 전남을 중심으로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거점으로서 그 스스로 자처했고요. 또 최근 저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광주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각종 세제 지원 그리고 국공유지 그런 임대 그리고 SOC 우선 지원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포 쪽에 또 신안 쪽에 해상 풍력 플랜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법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인데요. 이처럼 이제 지역의 이 뉴딜은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가 준비하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그 방점을 어디다 둘 거냐. 지금까지는 대개 무슨 사업을 한다, 지역을 어떻게 바꿔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중앙정부에서 뭘 얼마나 가져올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도 늘 신정은 의원님 국비 얼마나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한국형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스마트 디지털 뉴딜 이 과정에서는 그게 좀 거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자체가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 산업부와 행안부와 뭐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뒷받침을 해라. 이거 이제 조금 지나간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해봤거든요. 정부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정부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데 가서 얼마만큼 따올 거냐 이건 너무 다릅니다. 예컨대 엊그제 광주 전남이 협력해가지고 686억짜리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따왔습니다. 주로 인재를 키우는 건데 에너지하고 자동차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키운 거였거든요. 이걸 따왔습니다. 이거는 접근 방식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답니다. 우리 뭐 35개 관련 기관, 뭐 대학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키우고 이런 산업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보겠다. 그러니 정부가 그걸 뒷받침해달라.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접근 방식이. 저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지역이 훨씬 더 지역적 관점에서 대통령 발언보다 더 지역적 관점에서 사실 접근해주고 주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이 대상화에서 주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체계를 이렇게 갖춰가겠다. 그러니 정부가 저는 이번에 이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보다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선결 과제고 그래서 저는 오늘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계획을 내놓은 광주시에 또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같이 했던데요.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이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예산 따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서 먼저 주도하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아픔이 있죠. 신정은 의원님 특별히 아픔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사선 가습기 한전 옆에 유치하려다가 지금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게 반면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 충북의 방사선 가속기 그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또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지역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노력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번에 그 디지털과 그린은 그 성격 자체가 산업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뭐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 전환의 기본 방향이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분산형 전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 자체가 디지털과 그린이 함께 융합되어서 새로운 그 에너지 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데 그 핵심이 지역 그리고 마을 그 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중점적이다 하는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지역의 준비가 이번 그 한국형 뉴딜을 우리 지역의 그 발전에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깊숙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정부의 전략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참여도 했고 뭐 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 요거는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별해 본 걸로만 봐도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광주가 이걸 내놨다. 이거는 광주시가 흐름을 읽고 있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요. 광주가 할 일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광주에. 특히 AI 관련되는 것, 에너지 클라우드 관련되는 것,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특히 이제 AI 집적단지 같은 걸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시민 참여형으로 꾸려가는 것. 그러니까 정부 전략 핵심하고 광주가 오늘 내놓은 것이 매칭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주도로 가야 한다라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흐름이 뭐 광주 전남만의 흐름이겠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도 다 지금 나름의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을 건데 광주가 오늘 내놓은 예산만 24조거든요. 그럼 그렇죠, 160조에서 뭐 24조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경쟁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이제 국비와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비용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했었던 사업에 비해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어떤 시도가 부담하는 몫은 상대적으로는 크진 않아요.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이 시도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2년밖에 문재인 정부는 남지 않았고 이게 계속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해상 풍력 차원에서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될 때는 예를 들어서 어업권 지금 고려해야 됩니다. 또 통행권 고려해야 되죠. 또 뭐 경관 이것 봐야 되고 심지어 우리 경우는 안보까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한 다음에 발전 허가 받고 공유수면 사용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업인들과 최종 합의하는데 최근 전라남도가 나온 그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평균 한 6년 걸릴 것이다. 지금 6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지방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지금 거대한 산업의 변환에 우리가 어떻게 맞출까 하는 것은 지방 정부가 주민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자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이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신정은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그 그린리들 분과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뭔가? 저는 이게 주민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주민 수용성. 이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저희들이 그 회의할 때 자주 쓰는 말은 지구도 구하고 즉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돈도 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혹은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자신들에게 이른바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그냥 받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것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초를 좀 잘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기초를.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AI 집적 단지를 저쪽에 하고 있으면 데이터 센터를 가장 잘 꾸려서 경쟁력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기초를 다져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도하고 금융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하고 금융.
요거는 얼핏 보면 중앙정부 몫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지자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좀 갖춰주면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 녹색 전환, 에너지 전환에 그린 뉴딜에 디지털 뉴딜에 기여하는 게 보이면 정부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거거든요. 뭐 그런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리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특히 이제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게 있어서 오늘 국회의원들도 모시고 했으니까 얘기를 좀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행정수도 이전,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게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가 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 의원님,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분위기 자체가요. 네. 코로나 재앙은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있던 게 재앙이었고요. 또 이번 부동산 폭등은 사실 수도권 집중 입시에는 그런 어떤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네. 지금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인사말 개원사에서도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부까지도 세종시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단지 이건 이제 세종시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 하나인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까지 소강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또 혁신도시 시즌2에 굉장히 좀 촉매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뿐만이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이희찬 대표가 얘기하신 적도 있고 또 최근에 국회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연구원이 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영역이 완료돼가지고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발표 때까지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세게 나가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발표이 지금 국회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도시 기업도시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공부 모임을 하고 있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기관 2차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2차 이전하는 공공기관들도 다 기존 혁신도시로 가는 겁니까? 일단 기본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오늘 앞서 제가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독 지역 주도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셨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럼 이 시점에서 그렇게 나왔을까?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 분권 혹은 자치를 되게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거 생각보다 기대만큼 안 되는데? 라는 실망감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번에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유독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원내대표나 뭐 국회의장이나가 이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뭐 세종으로 뭘 옮기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화되니까 수도권 집중이 몰고 온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지금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뭐 국회를 통째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상징적인 언술이라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꺼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역 주도형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되게 세게 하셨어요.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보고 문제는 뭐 혁신도시 시즌 2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분산 정책을, 분권 정책을 세게 가야 된다. 대개 이제 분산 분권 얘기하면 하나는 재정이고 하나는 이런 이 도시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런 건데 재정은 지금 이제 재정 분권을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해 간다. 이것도 좀 속도가 좀 안 나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들고 나오는 이거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 이후에 좀 반성이 담겨 있다고 보면 저는 이번이 기회인 것 같거든요. 세게 밀어붙여서 실질적인 분산 분권 정책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문재인 정부 같이 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은 별로 한 게 없다. 이런 시인을 하시는 건데 지역 대학에 계시면 아마 이 문제가 누구보다도 절실하실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전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광주 전남이 지금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됐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그 혁신 도시에서 한전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까지 우리가 지방 분권 정책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았었던 것이 이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상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젠 자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전할 기관은 정부가 정해주더라도 이전할 기관을 우리 목적에 맞게 한 목적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들은 우리 광주 전남의 어떤 자율 역량 그리고 자치 역량에 맡겨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럴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공항과 연계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광주 전남 내에서 균형 있게 또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곳인가 또 어떤 곳은 산업의 입지 차원에서 또 어떤 곳은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걸 우리 내부적으로 자치 역량을 가지고 한번 배정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우리 자치 역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영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광주 전남 지역에 연관된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청와대 강기정서까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대로 좀 진전이 있습니까, 신 의원님? 겉으로는 그런 계기 자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근데 대단히 의미 있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일반 공항과 군공항을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수용 지역의 주민들의 이 정서를 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차별화된 그리고 특단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광주에서 전남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접근법이 너무 평이하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특단의 노력과 또는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나오면 민영배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예. 네, 토론 시간이 끝나갑니다. 간단하게 지금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이를테면 정치 대타협 이런 장이 한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당이 다르거나 어쩌거나 이런 핑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핑계도 없거든요. 전남도지사도 광주시장도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도 모두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수기하고 타협하고 이걸 해내지 못한다는 건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거는 분명히 광주와 전남을 분리해서 보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늘 얘기할 때는 다들 광주 전남은 한 뿌리고 상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상생협의체까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벌써 저가 구청장을 시작할 때 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봐도 벌써 10년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치적 대타협의 장. 이게 저는 광주 전남 정치인들, 지도자들, 뭐 시민사회 대표들 뭐 해서 한번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에 얽혀 있는 몇 가지 문제들, 특히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하면 상생하면서 이른바 그 윈윈하는 그런 에너지를 좀 내볼 건가, 이런 대타협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있는 오늘 토론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발언 기회는 제가 정기훈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국회의원들한테도 좋고요. 이런 일들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이 이 산업사회,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어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그 클린 에너지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서 서로 같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협력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구역과 주소에 연계한 게 아니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예. 네, 흔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얘기 나온 대로 정부 역할 못지않게 우리 지역 스스로의 발전 역량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정부가 지역 주도형 뉴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기회 잘 살려서 지역 균형 발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 계신 두 분 국회의원들의 큰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